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16일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당신의 아이디어를 믿으세요. 당신의 능력을 고수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시도해 보실 것을 감사 스마일이 조언 드립니다. 네, 어제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 종전 협의가 이제 됐다라고 어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모두 축하합니다. 저는 이로써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무료 개방을 전적으로 승인하며 동시에 미국 해군의 즉각적인 봉쇄 해제를 승인합니다. 전 세계 선박들이여 엔진을 가동하십시오. 석유가 흐르도록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본인 트위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피로스의 승리, 미국과 이란 종전이 남긴 분명히 시사점이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미국이 승리 아닌 승리를 갖다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막강한 군사력과 정보력으로 이란을 압박했지만 결국에는 미국 스스로가 이렇게 종전 합의로 지금 되는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미국과 이란 모두 자국 여론이 약화되면서 승리자 없는 피로스의 승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데 피로스의 승리는 승자에게 너무나 막대한 희생을 초래하면서 사실상 패배나 다름없는 승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승리는 진정한 성취감을 물거품으로 만들거나 길게 봤을 때 발전에 해를 끼친다. 결국 미국 이란 전쟁에 승리자가 없는 그런 전쟁이 되었다. 결국 주변국들만 피해를 많이 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든 간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미국과 이란이 종전이 잘 마무리가 돼서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좋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감사 스마일이 응원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신고가 폭발 동네 탑 10인데 신고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1등이 반포, 2등이 잠실, 3등이 성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응암동에 벽년산 해모로도 지금 보니까 신고가가 갱신됐고 응암동에만 지금 3건이 신고가가 지금 되는 것들 보면서 서울이 지금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6월달 대책 나오기 전에 동탄보다 서울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서울로 들어가시되 이왕이면 준신축 오래된 30년 40년 그런 아파트보다 또 나홀로 아파트보다 빌라보다는 그래도 준신축 이상으로 좀 들어가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은 유동성 지방 그리고 이제 수도권은 유동성이 지금 많이 좌우하게 되고 지방은 공급이 매매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매가는 주택담보대출과 금리에 민감하고 지방 매매가는 입주 물량과 전세가에 민감한다고 하는데 과연 수도권에 지금 이제 주택담보대출과 또 금리도 지금 올 하반기에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공급이 되지 않는데 주택담보대출과 금리 규제로만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알게 되겠지만 쉽게 집값이 잡히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10년간 상승한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평당 분양 가격인데요. 2025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분양가격이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서울은 4천만 원이 넘다 보니까 5천만 원 더 넘었죠. 지금 이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보다 앞으로 LH가 직접 시행하는 3기 신도시에 공공분양이든 또 나눔형이든 또 임대아파트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분양가격은 인상될 수밖에 없고 제가 LH가 올해보다 내년에 공사비를 10% 이상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제가 LH 관계자에 의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겠지만 저는 미국 이란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분양가격이 더 안정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에 분양가격은 더 높아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지금도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있잖아요. 내 능력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나만의 서울을 꼭 장만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감사 스마일이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가 고양시 덕양구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덕양구라는 지도 이렇게 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해가지고 북한산까지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덕양구 하게 되면 덕양구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사 스마일도 어제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소장님, 저 이번에 고양시에 집 한 채 사서 들어가고 싶은데 일산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이 질문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고양시 밖에 계신 분들은 고양시는 일산, 또 일산은 고양시라는 공식이 머리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심지어 고양시라는 정식 행정구역 이름보다 일산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산에 가려져 있어서 덕양구의 부동산의 가치를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감사 스마일이 PPT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제 얼굴이 나오면 좀 보는 게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얼굴을 갖다가 조금 가리고 제가 오늘은 좀 방송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를 모르면 손해보는 이유,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어제 그 고객도 헷갈려하는 고양시 부동산의 숨은 진실에 대해서 오늘 팩트체크를 갖다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면 고양시 부동산 시장의 흔한 오해와 진실,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에 집 한 채 사고 싶은데 일산 신도시 중에서 어디를 골라야 할까요? 고양시는 다 일산 아닌가요? 라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고, 감사 스마일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고양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특히 감사 스마일도 제 친한 지인들이나 선배 후배들을 만날 때 고양시 덕양구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다들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아끼는 것 같아서 감사 스마일만이라도 꾸준하게 고양시, 특히 덕양구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해 나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고양시에서는 일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경계와 밀착된 진짜로 중심축 덕양구를 지금 주목하셔야 되고, 외면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일산 신도시가 인프라가 좋고 정말 살기 좋은 전통의 광장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위치를 보시게 되면 일산 신도시로 들어가려면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바로 서울과 맞닿아 있는 일산을 갖다 가려면 거대한 덕양구를 지나가야지만 일산에 닿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운정 신도시도 덕양구를 통해서, 일산을 통해서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덕양구는 서울의 은평구와 마포구, 강서구와 완전히 산을 맞대고 있는 초접경 지역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고향하면 일산밖에 모릅니다. 덕양구는 아예 진짜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동안에 사람들이 덕양구를 잘 몰랐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유는 명확합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그린벨트라든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저 일산이나 파주로 가기 위한 단순 교통 통로 역할만 해왔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숨은 보석 같은 이 덕양구를 모르고 지나가고 있고,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창릉 3기 신도시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게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도시 브랜드의 정체성 저하라든지, 그리고 부동산 가치의 동반 저평가, 그리고 도시 경쟁력 회복의 핵심인데, 일산과 덕양이라는 고양시의 투트랙 균형 성장을 이해할 때 고양시 부동산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텐데, 제가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이야기 드렸지만 일산 신도시가 1기고 그 다음에 창릉이 3기다 보니까 1기 신도시인 일산과 3기 신도시인 창릉이 더불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갖다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선 8기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번 민선 9기 때는 제가 이야기했던 진짜 일산과 창릉이 투트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로 한번 보시면 정말로 잘 아시겠지만 앵봉산과 봉산을 통해 가지고 왼쪽 편, 서쪽 편이 덕양구고 오른쪽 편이 은평구예요. 그리고 이제 덕은 한강을 맞닿아 있는데, 덕은지구 같은 경우에는 덕양구인데 오른쪽에 마포랑 또 맞닿아 있는, 쉽게 말해가지고 은평, 마포, 강서구 경계와 바로 밀착된 최상위의 초접경 입지입니다. 과거 그린벨트 규제로 인지도 형성이 늦었을 뿐 본질적 가치는 지금 압도적으로 높은데,
아직까지도 덕양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부익남도 일산을 갖다가 고양시 전체로 지금 뭉뚱그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조금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서울 접경 지역 중에서 입지 대비 이만큼 극심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곳은 덕양구가 유일합니다. 일산이라는 거대한 이름표에 가려져가지고 대중들이 정작 서울 바로 옆에 있는 이 노른자 이 땅의 진짜 가치를 아직 완전히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대중의 인식 지연은 곧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뜻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덕양구를 갖다가 주목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소신껏 이야기 드리면서 일단 진짜로 덕양구가 압도적으로 좋은 이유는 첫 번째로 서울 생활권입니다. 사실상 은평과 마포의 연장선이고 그 다음에 주요 핵심 지역을 갖다가 뭐 GTX A로도 갈 수 있겠지만 3호선과 경의중앙선으로 특히 또 서해선 대곡역을 통해서 서해선으로 해서 김포공항 접근선도 너무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직주 근접 출퇴근 동선이 10분에서 20분대 서울 광화문이라든지 서울역까지는 진짜 덕양구에서 30분 내로 출퇴근을 갖다가 출근을 갖다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흥 주거 벨트입니다. 만약에 창릉이 들어오지 않고 그대로 덕양구에 있는 택지지구로만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으로만 남아 있었으면 이런 파급 효과가 적었겠지만 앞으로 이제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폭발적인 호재 그리고 GTX A 창역도 2031년에 또 열리고요. 고양 은평선도 빠르면 올 하반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 또 착공이 들어가면서 서부선까지 연계되게 되면 수도권의 최상위권의 교통망 수혜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3대 업무지구를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덕양구가 될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서울 은평과 마포의 접경기이면서 지리적인 접근성이라든지 쾌적성 및 인프라라든지 평당 시세 차이를 갖다 보시게 되면 진짜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창천벨트에 있는 아파트 삼성과 원흥과 지축과 향동과 덕은은 거의 준서울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울러서 이제 행신과 화정 원당까지도 이제 3기 신도시 창릉이 들어오면서 반사이익을 갖다 정말 많이 볼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서울 대비 절반 수준의 비정상적인 저평가 기회의 땅인데 아직까지 덕양구의 그런 가치를 갖다가 잘 모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창릉 신도시가 생기면 창릉만 좋은 거 아니냐. 그렇지만 부동산의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창릉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생기는 대형 교통망과 막강한 자족 인프라의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는 것은 결국 기존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덕양구 전체고요. 창릉이라는 거대한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있는 삼성과 원흥, 지축, 향동, 덕은지구에 있는 기존의 창천벨트의 그런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묶이게 되고 흩어져 있던 지역들이 하나의 거대한 메가 주거벨트로 연결되면서 가치가 동반 폭발하는 구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릉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최대 수혜를 주변 덕양구에 있는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 창릉천 벨트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반사이익을 정말 많이 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고양시 전체적으로 앞으로 호재가 많이 있고 GTX-A 3단계가 개통이 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양시로 투자를 갖다 하게 될 건데 남들보다 먼저 들어오실 거라는 말씀 드리고 덕양구를 깨우는 거대한 심장이 창릉 신도시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그동안에 덕양구의 도약을 가로막고 있었던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지 군사 보호 구역이라든지 산업 입지에 관한 법률 이 세 가지의 3중 규제로 해가지고 묶여 있지만 앞으로 민선 국이 민경선 시장 체제 하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것이고 또 4차 산업의 기업벨트라든지 교통혁명이 결합되면서 고양시의 미래 최대 서북부의 자족도시로 재탄생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양시 덕양구 창릉천 벨트를 주목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부디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감스님들이라든지 우연찮게 시청하시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일지라도 지금 고양시 덕양구를 갖다가 보아야 될 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창릉 개발 수혜를 정말 결국에는 덕양구가 독식을 하게 되고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덕양구가 있는데 여기에 대곡역과 창역이 두 곳이 GTX-A가
정찰을 하는 곳이고, 뭐 대공역도 지금 지식융합단지라든지 또 창릉도 창릉테크시티로 해가지고 대기업이 반드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 완성형의 주거벨트에 그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 들어오셔야 되고, 특히 창릉은 임대로 이제 50%가 들어오기 때문에 창릉 신도시의 민간 분양이라든지 창릉 신도시의 공공 분양의 나눔형을 갖다 선택하지 마시고 지금 덕양구에 있는 창릉천 벨트를 갖다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반사이익의 그 첫 번째 원인은 GTX-A 창릉역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줄 것이고, 또 창릉 신도시로 해가지고 BRT로 삼송부터 시작해서 저는 화전, 현천동까지 충분히 남북으로 또 관통될 수 있는 BRT 노선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리 아시고 선점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창릉천 벨트가 이제 기업이라든지 일자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명품 창릉천 벨트의 수변 거점의 혁신이 될 겁니다. 국비 4,400억을 투입해가지고 북한산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스마트 창릉천을 갖다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서울숲 2배의 창릉숲이 들어온다는 것은 잘 모르시는데 비교 불가능한 대형 에코 숲세권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창릉지구 남단 군부대 옛 34단 부지를 이용해서 서울숲의 무려 2배를 넘어서는 압도적인 녹색 숲세권인 망월산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런 창릉숲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수변과 숲이 같이 어우러지는 엄청난 그런 멋진 신도시, 그리고 창릉 신도시 주변에 있는 덕양구가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기 신도시에서도 보지 못했던 친환경 고품격 정주 여건을 갖다가 충분히 가져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서울 접경 지역 중에 최상위 저평가 메리트가 되어 있는데 서울 은평구 신축 평균가도 지금 100%를 기존했을 때 덕양구의 신축 및 준신축에 있는 아파트, 물론 여기에서 덕은은 거의 뭐 강서구의 주요 단지 평균가랑 좀 비슷하겠지만 지축과 삼성 향동은 아직까지 지금 6억에서 지금 9억대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진짜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압도적인 가격적인 저평가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내 집 마련을 갖다 해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스마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고양시에서 집을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일산만 떠올리던 낡은 시대는 끝났습니다. 서울과 바로 맞붙어 있으면서 출퇴근이 가장 유리한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경계선 지역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곳, 그리고 창릉 신도시의 3,400억 창릉천이라든지 서울숲 2배 창릉숲 호재로 미래가치가 눈앞에 그려지는 곳, 그곳이 바로 고양시 덕양구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남들이 다 알고 줄 서 있을 때 들어가면 늦습니다. 고양시가 다 일산인 줄 알았네 하고 대중들이 헷갈려하고 있을 지금 이 시점에 바로 지금이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저평가된 덕양구의 가치를 선점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자 골든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소신껏 이야기 드리니까 부디 감사님들 아니라도 지금 고양시 덕양구 부동산의 그런 숨겨진 진실을 갖다가, 가려진 진실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실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3기 신도시 창릉 그리고 고양시 덕양구가 비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기업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 민선 국위 민경선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창릉 신도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고양시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일산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감사스마일도 어디 자리를 가게 되면 일산의 이야기보다 고양시를 항상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덕양구 삼송벨트, 창릉천벨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부디 감스님들, 특히 덕양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덕양구에 살고 있다라는 이 자부심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주시고, 오늘 제 영상은 진짜 고양시 덕양구를 갖다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기 때문에 많은 감스님들이 단톡방이라든지 카페에 좀 공유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진짜 안짜배기의 그 덕양구의 생생한 현장 매물 소식이라든지 가치 분석을 감사스마일이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물론 덕양구를 갖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여기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 뭐 좋을 사람도 있고 안 좋을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시도 브랜딩이 돼야 된다. 감사 스마일처럼 덕양구의 브랜딩, 많은 사람들이 창릉과 덕양을 갖다가 잘 모르세요. 창릉 신도시는 그래도 3기 신도시 때문에 많은 인지도가 있지만 덕양구, 특히 삼성원흥, 지축, 향동, 덕은은 이쪽에 서북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나 알지 경기 남부라든지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모르시고 저에게 상담을 갖다 하시는 분들도 다 일산 이야기만 하시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오늘 아침에 아침 방송 시간에 고양시 덕양구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할 이야기가 더 많은데 정말 20분 내로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생략했지만 가장 중요한 팩트 하나는 고양시 덕양구가 올 하반기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혹시라도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직주 근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를 보고 또 향후 미래 가치까지 보고 판단을 갖다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주거벨트가 좋은 대안이 될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십시오. 고맙습니다.